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은퇴하고 나니 하루가 왜 이렇게 긴 걸까요? 젊을 땐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고 했는데 정작 시간이 생기니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고민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 청취자분이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저는 올해 69이에요. 은퇴한 지 2년이 되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가 참 길게 느껴져요. 처음에는 여행도 다니고 친구도 만났지만 시간이 지나니 점점 할 일이 줄어들더군요. 요즘은 TV만 켜놓고 하루를 보내는 날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나는 도대체 뭘 하고 사는 걸까 하는 허무함이 몰려와요. 여러분도 고개 끄덕이시나요? 사실 은퇴 후 우리가 직면하는 가장 큰 문제는 돈도 건강도 아닌 바로 정체성의 상실이에요. 직장에서의 명함은 내려놓았는데 이제 나는 누구일까? 이 질문이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죠. 저 역시 이런 이야기를 상담 현장에서 자주 들어요. 젊을 때는 바빠서 책 한 권 제대로 못 읽었는데 지금은 시간이 남아도는 게 문제예요. 그런데 막상 뭘 해야 할지 모르니 하루하루가 공허해요. 이 고백을 들을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이제야 비로소 당신이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을 시작할 시간이 생긴 거예요. 그 첫걸음을 독서로 떼어보세요. 왜 독서일까요? 독서는 단순히 시간을 채우는 활동이 아니에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넓혀주고 마음을 젊게 해주며 새로운 취미와 배움의 길로 이어주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이에요. 특히 오늘 제가 소개할 10쪽 독서법은 눈도 쉽게 피로하지 않고 부담도 크지 않아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인생이 우리 앞에 열려 있어요. 그 시간을 어떤 마음으로 채울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조금은 두렵고 낯설 수 있지만 독서를 시작하는 작은 습관 하나가 노후를 전혀 다른 풍경으로 바꿔줄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독서가 그렇게 좋다는데 그럼 다른 취미들은 어떤 걸까? 혹시 피해야 할 건 없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은 은퇴 후 시간을 채우려고 취미를 찾으실 때 어떤 것부터 떠올리시나요? 많은 분들이 이제는 여유가 생겼으니 골프라도 배워야지 혹은 하루 종일 TV라도 보면서 지내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곤 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취미들이 노후를 행복하게 만들기는커녕 오히려 공허함과 피로를 더 크게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한 청취자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66살이고 퇴직하자마자 친구들과 함께 골프 모임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재미있었는데 몇 달이 지나니 시간이랑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부담이 되더라고요. 하루 종일 골프장에 있다 보면 집안에서도 눈치가 보이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성적 때문에 괜히 경쟁이 붙으니까 분위기가 점점 어색해졌어요. 결국 1년 만에 모임이 깨졌습니다. 그 뒤로는 친구 관계도 서먹해졌고요. 골프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건강 관리 차원에서 가끔 즐기시는 건 좋지만 은퇴 후에 주된 취미로 삼기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째, 시간이 지나치게 많이 소요돼요. 하루 일정이 다 묶여버리죠. 둘째, 비용 부담이 커요. 장비, 이용료, 모임 비용까지 만만치 않지요. 셋째, 가장 큰 이유는 경쟁이에요. 은퇴 후에는 더 이상 경쟁에 매달리지 않아도 되는데 괜히 점수나 성적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질 수 있어요. 또 다른 분은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퇴직하고 나서 시간이 남으니까 그냥 TV를 켜놓고 지냈어요. 처음엔 재밌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밤에 잠도 잘 안 오고 하루가 허무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 우울해지더라고요. 맞아요. TV나 스마트폰 짧은 영상들은 시간을 보내기엔 편하지만 결국은 수동적인 소비일 뿐이에요. 뭔가를 배우거나 성취하는 기쁨이 없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허무함이 더 크게 다가오지요. 게다가 짧은 영상에 계속 노출되면 집중력이 약해지고 뇌가 쉽게 지치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은퇴 후에도 여전히 젊다고 생각하시면서 무리하게 고강도 운동이나 위험한 취미를 시도하는 경우예요. 제가 아는 분은 20대 청년들과 농구를 하다가 무릎을 크게 다치셔서 결국 수술까지 받으셨다고 해요. 건강을 챙기려다 오히려 건강을 잃게 된 거죠.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건 무리한 도전이 아니라 분수를 아는 지혜예요. 내 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지켜야 오래도록 즐겁게 취미를 이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은퇴 후의 취미는 단순히 재미있어 보인다고 해서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시간과 돈, 그리고 내 몸 상태까지 고려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나를 성장시키고 삶에 의미를 불어넣는 취미인지가 중요해요. 그렇다면 어떤 취미가 우리 노후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중에서도 왜 독서가 압도적인 1위로 꼽히는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앞으로도 계속 따뜻한 지혜를 전해드릴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취미를 찾으려고 해도 막상 뭘 해야 할지 떠오르지 않아서 그냥 하루를 보내신 적이요. 청취자 정혜분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저는 올해 70입니다. 퇴직 후에 시간을 보내려고 이것저것 해봤는데 오래가지 않더라고요. 친구들이랑 골프도 쳐보고 집에서 드라마도 정주행해봤지만 결국 남는 게 없었어요. 그러다 우연히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기 시작했는데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하루가 달라졌습니다. 책에서 배운 내용을 친구에게 이야기하는 재미가 생기고 마음도 훨씬 젊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고개 끄덕이시지요? 사실 은퇴 후 가장 좋은 취미가 바로 독서라는 말씀, 이렇게 직접 체험담으로 들으면 더 와 닿으실 거예요. 왜 독서일까요? 첫째, 돈이 거의 들지 않아요. 도서관에 가면 무료고 서점에서 잠깐 책을 펼쳐보는 것도 공짜예요. 부담 없이 꾸준히 즐길 수 있지요. 둘째,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나이가 들면 친구를 자주 만나기 어려워지는데 독서는 혼자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취미예요. 셋째, 뇌 건강에 좋아요. 책을 읽으며 새로운 단어와 생각을 접하는 순간 우리 뇌는 활발하게 움직이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넷째, 독서는 또 다른 취미로 이어져요. 여행책을 읽으면 여행을 가고 싶어지고 글쓰기 책을 읽으면 나도 글을 쓰고 싶어지잖아요. 새로운 문을 열어주는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서는 단순한 소일거리를 넘어서 성취와 자부심을 안겨주는 취미예요. 읽은 것을 글로 남기거나 나누다 보면 언젠가 나만의 책을 내는 꿈으로도 이어질 수 있지요. 심리학자 칙센트미하이는 이렇게 말했어요. 진짜 취미는 재미와 전문성이 만나는 지점에서 시작된다. 독서는 처음엔 조금 힘들 수 있어도 꾸준히 하다 보면 몰입에 즐거움을 주고 나를 다른 사람으로 바꿔놓을 만큼 강력한 힘이 있어요. 정혜분님처럼 책 덕분에 하루가 달라졌다는 말을 언젠가 여러분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그 독서를 더 쉽고 즐겁게 할 수 있는 10쪽 독서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아마 들으시면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는 마음이 절로 드실 거예요. 이 방송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돼요. 이번에는 독서가 왜 좋은지 알면서도 막상 실천하기 어려웠던 한 청취자분의 사연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청취자 박영자님은 올해 69이세요. 젊을 때는 일하느라 책 읽을 시간이 없었고 은퇴하고 나니 오히려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책을 펴면 금세 졸리고 몇 장 못 읽고 덮어버리곤 했습니다. 그러다 라디오에서 10족 독서법을 듣고 저도 한번 해보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10페이지만 읽고 덮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었지만 한 달쯤 지나고 나니 제 생활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마음에 와닿는 문장을 공책에 적어두고 외우다 보니 친구랑 대화할 때 자연스럽게 꺼내 쓰게 되더라고요. 그때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요즘 왜 이렇게 말이 풍성해졌어? 책 많이 읽었구나. 그 말을 듣는데 어찌나 기분이 좋던지요. 이제는 토요일 오전이 기다려질 만큼 즐거워졌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책 한 권을 끝까지 읽지 않아도 단 10페이지만으로도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참 놀랍지 않으신가요? 그럼 구체적으로 10족 독서법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째, 요일과 시간을 정해두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토요일 오전 10시에 도서관이나 서점에 가는 거예요. 시간과 장소를 정해두면 습관이 훨씬 쉽게 자리 잡아요. 둘째, 한 권을 다 읽으려고 애쓰지 말고 딱 10페이지만 읽는 거예요. 완독해야 한다는 부담이 없으니 오히려 꾸준히 이어갈 수 있어요. 셋째, 읽는 동안 마음에 드는 문장을 한두 개만 공책이나 메모장에 적어 오세요. 중요한 건 양이 아니라 마음에 와닿는 단 한 줄이에요. 넷째, 적어온 문장을 일주일 동안 외워서 생활 속에서 써보는 거예요. 대화 중에, 일기 속에, 혹은 손주에게 이야기할 때 자연스럽게 활용하는 거지요. 이렇게 2달만 실천해 보시면 분명히 달라져요. 예전에는 대화할 때 할 말이 없어서 머뭇거렸다면 이제는 내가 읽고 느낀 것을 자신 있게 나눌 수 있어요. 무엇보다 스스로가 나는 아직 배울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자존감을 회복하게 돼요. 저는 이 방법을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좋은 예라고 생각해요. 책을 읽는 순간에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시간이 쌓이면 그 차이는 엄청나게 커져요. 매주 10쪽씩만 읽어도 1년이면 500쪽이 넘는 분량을 읽는 셈이고 그 안에서 건져낸 좋은 문장은 여러분의 삶을 지혜롭게 밝혀줄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결심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이번 주말 가까운 도서관이나 서점에 가셔서 마음 끌리는 책을 골라 10페이지만 읽어보세요. 그리고 마음에 드는 한 줄을 적어 오시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어요. 혹시 지금 이 사연을 듣고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드셨다면 이미 절반은 성공하신 거예요.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시작하는 용기니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돼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노후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취미 선택의 지혜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먼저 청취자 이명숙님의 편지를 읽어드릴게요. 저는 올해 72이에요. 은퇴 후에 이것저것 해보려고 했는데 시작은 잘해도 오래 이어지질 않더라고요. 친구 따라 수채화를 배우기도 했고 탁구도 등록해봤지만 2~3달 지나니 발걸음이 뜸해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깨달았어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아니었구나. 남이 좋다고 하니까 나도 따라 했을 뿐이었구나. 그때부터는 제 성향에 맞는 걸 찾기 시작했어요. 혼자서도 할 수 있고 꾸준히 하고 싶어지는 게 뭘까 고민하다가 결국 글쓰기를 시작했어요. 일기를 쓰다 보니 마음이 정리되고 나중에는 손주에게 들려줄 이야기도 기록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여러분,
이 사연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분명해요. 취미는 남이 정해주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맞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선택하면 좋을까요? 몇 가지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취미가 필요해요. 은퇴 후에는 약속 잡기도 어렵고 다른 사람 사정에 따라 계획이 자꾸 틀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와 함께해야만 할 수 있는 취미보다는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걸 준비하는 게 좋아요. 독서, 글쓰기, 그림 그리기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하지요. 둘째, 생산적인 취미를 선택해 보세요. 소비적인 취미는 순간은 즐거울 수 있어도 남는 게 없어요. 반면 글을 쓰거나 사진을 찍고 그림을 그리는 활동은 무언가 결과물이 남아요. 성취감을 주고 나의 흔적을 기록할 수 있지요. 셋째, 기술을 요하는 취미를 해보는 것도 좋아요. 목공, 도예, 서예, 악기 연주 같은 것들은 처음엔 서툴지만 조금씩 실력이 늘어나는 재미가 있어요. 배움과 성장이 주는 기쁨은 어떤 나이에도 소중하지요. 넷째, 내 조건에 맞는 취미를 선택하세요. 건강 상태, 경제적 상황, 성격적 성향까지 고려해야 오래 지속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내향적인 분이 억지로 단체 활동에만 참여하면 금세 지쳐요. 반대로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신다면 봉사나 동호회 활동이 더 잘 맞겠지요. 여러분, 취미를 고르는 데 있어 완벽한 답은 없어요. 중요한 건 시작해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나랑 맞을까 망설이지만 막상 해보면 의외로 즐겁고 나에게 맞을 수도 있어요. 반대로 기대했던 게 별로일 수도 있지요. 그래서 망설이지 말고 작은 시도를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해요. 청취자 김영우님은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나는 뭐든 3번은 해보고 판단합니다. 처음은 어색해서 잘 모르고, 2번째는 조금 알겠고, 3번째쯤 되면 진짜 내 취향인지 아닌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어온 게 산책과 사진이에요. 매일 걷고 사진을 찍으니 건강도 챙기고 기록도 남아서 참 뿌듯합니다. 여러분도 마음에 두고 있는 게 있다면 최소한 3번은 해보고 결정해 보시면 어떨까요? 생각만 하고 멈추는 것보다 훨씬 현명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집에만 머물지 마세요. 집에 오래 있으면 사람은 누구나 우울해져요. 몸도 잘 움직이지 않게 되고 대화할 거리도 없어지고 결국은 고립으로 이어지기 쉬워요. 하루에 한 번은 꼭 외출하시길 권해드려요. 거창한 목적지가 아니어도 돼요. 동네 슈퍼, 도서관, 공원. 그냥 바깥 공기를 쐬고 발걸음을 옮기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훨씬 밝아져요. 마지막으로 취미의 끝은 결국 꿈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꿈이라고 해서 거창할 필요는 없어요. 손주와 그림책을 만들어 보는 것, 블로그에 글을 남기는 것, 작은 전시회를 여는 것, 이런 소박한 꿈이 노후의 삶을 반짝이게 해줘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해보고 싶은 게 있다는 사실, 그게 바로 우리 인생 이막의 행복 아니겠어요? 이제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다가왔네요. 오늘은 우리 모두의 노후를 행복하게 해줄 취미, 특히 독서와 10족 독서법을 중심으로 걷기, 글쓰기, 봉사 같은 다양한 취미들을 함께 나눠봤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맞는 걸 선택해서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에요. 그 안에서 삶의 의미와 기쁨을 다시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돼요. 여러분의 응원이 있으면 앞으로도 계속 따뜻한 사연과 지혜를 전해드릴 수 있어요. 부디 오늘 하루도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시간으로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